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 갑 의원은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 단체, 또 개인 등의 자료 조사를 역학조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이성만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성만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 개정 법률안이 현행법과 이게 뭐 어떤 뭐 차이점이라든지 또 현행법이 가진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제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역학조사의 범위에 이제 정보 수집을 이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지난 1차 파동 때 그러니까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그 코로나 팬데믹이 1차 사태 발생했을 때 그 이제 감염병을 추적하는데 그 해당 측에서 시설 현황이나 교인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예방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검찰에 이제 기소가 돼서 고발이 됐는데 문제는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이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역학조사의 범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거든요. 아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가 단순히 뭐 감염병의 원인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정보 수집도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역학조사라는 게 이 의원님, 네. 이게 이제 조사하는 거니까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누구든 뭐 명단을 좀 제출하라 이러면은 제출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감염원을 추적하는 활동, 또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 원인을 조사하는 활동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아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당 단체라든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기관 등에서 협조하지 않을 때는 사실 그걸 어떻게 추적해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 수집도 당연히 역학조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이성만 의원께서 최초로 발의를 하신 거네요, 개정안을. 그렇죠. 예. 지난 그렇습니다. 판결을 보고 저희도 당연히 그거는 좀 뭐 많던 적던 유죄를 받아서 어떤 해당 단체나 또 개인 등이 경각심을 갖고 이런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좀 분명히 판결로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죄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분들을 뭐 이렇게 무조건 유죄로 몰기 위한 개정안이 그런 게 아니고 아닙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을 그럼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뭐 생겼으면 그 단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온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결국은 뭐 이런 찾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건 뭐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성만 의원께서 또 보호 종료 아동의 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또 발의를 하셨어요. 예. 이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어떠한 법안인지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동들의 학대 등을 이제 이렇게 당했을 경우에 또 우려됐을 때 이제 보호 조치를 하거든요, 정부에서. 그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후 관리를 맡는 그런 전담 공무원을 둬서 지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그 보호자가 그러니까 학대와 관련됐던 그런 보호자가
보호 종료 아동의 사후 관리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 종료 아동에게 예를 들자면 정당한 지도와 관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 예. 이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지도 체제를 보다 확실히 하게 된 것입니다. 요새 그 아동 피해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예, 사건 사고가 그렇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예. 아동 복지법 관련해서는 저도 이렇게 귀가 쫑긋 세워져요. 모든 시민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예.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의 사후 관리율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너 잘 있느냐 뭐 확인하고 이런 사후 관리율이 7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7.5%의 아동들은 공무원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거나 심지어는 연락이 안 되거나 또는 제대로 그 아동하고 어떻게 보면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호자가 계속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좀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권고 사항이 아니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강력하게 그렇죠. 규제 사항을 넣은 거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일단 과태료 문제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통계치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보다 한 단계 높은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되게 좀 필요한 개정안을 지금 다 이성만 의원께서 사회적인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니까요. 통계치는 계속 나오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만 의원님의 지역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의원님 이렇게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GTX B 조기 개통 공약을 걸고 GTX B 개통과 맞물려서 경인선 부평역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국토교통부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 결과 수익성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예.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그 GTX 이제 비노선 자체 민간 투자 적격성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다소 이제 수익성이 낮게 나왔다는 건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민간이 자본을 100% 투자할 경우에 민간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예를 들자면 은행 이자율 정도보다는 높게 수익이 나와야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 쪽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 수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을 뭐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부가 일부 재정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민간 투자 적격성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방안을 좀 고민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 GTX 비노선이 인천에 이제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2026년에 개통을 예정으로 좀 준비 중인데 여기 세 군데가 생깁니다. 이제 송도역이나 또는 그 시청역, 그다음에 부평역 세 군데인데 이거는 단순히 철도가 놔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일대 서울 쪽의 접근성을 보다 확실히 하는 어떤 그 거점이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역이 생기는 곳에는 상부 공간 구조도 도시 공간 구조도 같이 좀 병행해서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이런 GTX B 노선의 그 건설과 관련된 역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도시 공간 구조, 즉 기존에 있던 경인 전체를 지화하는 방안을 함께 지금 용역을 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보고 이제 시는 보다 폭넓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결정 권한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토지로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일부 보존을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어떤 활용을 통해서
이 부평역이 GTX B 노선이 단순히 지나는 곳이 아니라 중심역으로서 그 역할을 다시 하도록 도시 구조도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민간 투자 적격성 평가는 민간만 할 경우에는 안 되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건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목적이 있으면 재정 투입을 해서 그러겠죠.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의 논의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겠네요. 계속 논의를 거쳐서 인천시나 인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수조 원을 들여서 이런 그 GTX B 노선을 놓으면서도 도시 공간 구조가 이 재편이 제대로 안 돼서 도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그 투자한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용역을 준비 중이고요. 그렇군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 투입을 할지 또 다른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을 가져올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성만 의원께서 이렇게 되게 시민들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법안들을 또 개정안을 또 발의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저 이것도 하나 좀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저 오늘 그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 또 뭡니까 인천 그 지하상가에 계신 점포주들 있잖아요. 예. 점포주님들이 우리 이 의원님 좀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제발 그 인천에 특별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 의원님이 해결사로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조만간 제가 만나서 한번 직접 좀 상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 진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법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해서 또 그 이제 공물관리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기본법에 그동안 지하상가를 이용해 왔던 것이 약간 위배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선의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완화해서 뭐 손해를 완전히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저희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이 법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소뚜껑 보고 놀랜가 그렇죠. 완전히 자라보고 놀랜가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이게 이제 한번 이제 예기치 않게 이제 그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상위법에 맞추려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조금 신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해왔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해왔던 관례들이 있는데 그것이 모순된다면 고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오는 어떤 일정한 혼란인데 좀 더 믿음을 갖고 좀 같이 논의해가면서 풀어가면 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만나서 좀 중앙부처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는 현행법의 입장을 한번 얘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방안은 뭔가 또 긍정적인 부분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드리고 해서 좀 더 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천 시민들의 현안에 대해서 몸소 이렇게 또 노력도 해주시고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연한 거죠. 그래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딱 옮겨 주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의원님. 또 다음에 또 다른 사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이성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